네, 반갑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또 금요일이네요. 네. 주말장에 대해서 또다시 변동성이 생길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증시가 또 그래요. 네. 어제는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에 징검다리 연휴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죠? 쉬는 날 내리고, 장이 열리는 날 주가가 오르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네요.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 나스닥은 마이너스 0.04, 나스닥은 거의 보합입니다만, 그냥 증시 자체 보합이긴 하죠. 네, 보합 수준이긴 한데,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 지나고 나면은, 네, 다음 주부터는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어제 일본 지수는 또 올랐죠. 1.97% 상승 마감을 해준 상황이고요. 네, 중국은 그냥 멈춰 있어요. 하지만 네, 항생지수 보시면은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은 국경절 휴일 때문에 계속 네, 오늘까지는 이제 휴무 7일까지 휴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이 상승으로 갇혀 있는 상태지만 네, 개장을 하고 나면 주가가 좀 떨어질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럽도 전체적으로 다 내렸고요. 자,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중동 지역의 불안감.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있네요. 중동 확정 공포에 유가가 5% 급등했다. 미국 대선 복병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선에 복병이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이, 네, 집권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네, 모르겠어요. 트럼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져야 한다, 뭐 이런 거일까요? 자, 유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담을 줄 수 있다. 왜냐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유가라는 것은요, 이 기름은 모든 네, 그 산업이나 소비의 그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원재료 역할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뭐 옷이나 뭐 자동차, 고무, 플라스틱 뭐 등등 전부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부담스럽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을 허용하는 질문을 받고 논의하고 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허가가 아닌 조언을 하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석유 시설을, 네,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피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란과의 전면전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전 세계의 악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를 모르겠네. 왜 이러는 거지? 네, 지금 레바논하고도 좀, 네, 싸우고 있죠. 네, 뭐, 헤즈볼라랑 싸우는 게 레바논과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자, 유가 폭등에 따른 부담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예전에 그 중동 전쟁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번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나 너희들 보호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까지 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은 불안감이 생겨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1대7로 싸우고 있다. 네. 합리적 설명 불가능한, 이스라엘. 도대체 얘 왜 이러냐? 네. 레바논 공격의 합리적 상황이 아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얘네가 지금, 네, 이길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이거 완전히 저거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줄게라는 이야기 하나 때문에 지금 대고 그냥 막 나댄다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좀 나댄다는 느낌이 좀 있죠. 아니 그냥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네 외부 지원이 지금 미국 등 서방 국가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네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잖아요. 네. 왜냐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네, 무장 세력들이, 반군들이, 뭐,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다거나, 또 그쪽에서 불법적인 것을 정해졌다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경제가 나빠지고, 국제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해야죠. 네, 그만해야 되는 상태인데, 왜 계속적으로 이걸 하느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네, 지지율이라든지, 네, 또는 자신의 어떤 집권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하게 요소가 되죠. 그래서 국민들을 약간 그쪽으로 정신을 쏠리게 만드는, 뭐,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이나 또는 정책적인 뭐 비난 이런 것들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전 세계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니들은 왜 자꾸 그러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 좀 됩니다. 국제유가 여기 올라가는 모습들 때문에 물가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상장자 10곳 중에서 영업이익은 네,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 어두운 4분기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다. 저는 이거 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를 네가 누구 맘대로, 네, 니들 맘대로, 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증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네, 낮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 전망치가 증가하면은, 네, 시절이 증가하면은, 슬그머니 또 이게 올린단 말이지. 좀 답답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 보긴 해야 되는데, 그죠? 자,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제 이것도 같이 내리고 있답니다. 근데 4분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내려가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4분기 때에는, 네,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받아봐야 되겠죠. 네,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네, 살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14조에서 13조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건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네, 그 감소폭이 적죠. 오히려 또 증가하는 쪽도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실적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믿기가 애매한 부분이니까 좀 봐야 되겠지?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삼성이 내려가게 되면 주가는 못 오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5만전자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5만전자 이거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59,900원. 산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네. 국내 증권사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가 뭐냐? 네. 맥커리까지 이제 나오면서 네, 주가 한번 떨어졌었던데 뭐 실질적으로 어제 떨어진 건 아니죠? 네,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0.3% 빠졌나요? 네, 그렇게 됐었던 건데. 자, 아무튼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를 위한 어떤 리포트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죠. 9월 한 달 동안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 동안에 삼성전자를 파헤쳤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증권사들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를 까고 있는 상태죠. 다 팔아야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2022년도 말이나 2023년도 초반을 생각하세요. 또는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다 그냥 뭐 삼성전자 팔아야 한다, 비관적이다, 뭐 다 팔았다, 뭐 그때도 외국인들 많이 팔았죠. 네,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네, 자기들이 밑에서 사들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거죠. 지금 뭐 이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다, 뭐 어쩜 반도체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인데 공급 과잉이 지금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납품을 지원하고 있다라든지 뭐 등등 여러 나오지만 여기 지금 뉴스 있죠. 네, 차세대 블랙칩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미친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랙웰에는 고성능 HBM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그 부분을 이제 진행할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미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요가 미쳤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이닉스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라서, 일단 하이닉스의 포인트가 먼저 열리고, HBM의 샘플링 테스트 지금 진행 중이죠. 아직도 퀄 테스트를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이든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가장 우선은 엔비디아에게는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진행해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긍정적으로 보는 글로벌 투자은행도 많이 있다. 삼성증권은 아직도 10만원 이상 매수 의견, 골드만삭스도 매수 의견을 제시했군요. 골드만이가? 근데 왜 팔고 있었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BNK 투자증권에서도 모바일 쪽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지만 지금은 6만원대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5만원대 또는 뭐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가격대에 있었던 실적하고 지금 실적을 비교하면요, 실적이 만약에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가격대에 나오는 실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도 그때도 저평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지나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는 지나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나는 좋아. 이제, 월급을 타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수 포인트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나라 증시만 빌빌거린다. 10월도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월이 어려운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금투세에 대한 논란도 있을 테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매도가 계속 지속되면서 주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이제 거의 다 일단락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수급이 바뀌는 거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금투세는 이제 오늘 나오겠죠? 일단은 시행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닥은 유예 아니면 폐지입니다. 근데 폐지 같은 유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지만, 그냥 폐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유예를 세게 때리고 나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느니 일단 폐지시키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유예가 되더라도 일단 3년 유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점에서 이 금투세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밸류업 같은 경우도 뭔가 생각이 있다라면 좀 뭔가 재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부 다 올랐어요. 전부 다 올랐고, 그나마 중국이 우리랑 같이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은 경기 부양 때문에 빵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를 살짝 기대하는 게 금투세가 일단 오늘 유예냐 폐지냐 이쪽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유예든 폐지든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10월 초로 잡은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내 그 큰 자산가들, 그런 사람들이 9월 달에 일부 매도,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도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시 남은 자산을 매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10월 초로 그런 걸 잡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9월 달에 진짜 파네?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10월 초에 일단은 유예 이상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금의 이탈은 일단 멈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힌 게 아닌가. 실제로 자금 다 빠지고 나면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제 뭐 10월 달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10월 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3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뭐 비용이라든지 등등을 가지고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금리
결정 있잖아요. 10월 11일 날. 금리 결정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 요때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켜주게 된다면, 네. 우리도, 근데, 쇼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왜 여기서 쇼를 안 하지? 금리를 0. 몇을 내리든 아니면 뭐 동결을 하든 간에 강력한 경기 부양을 뭐 준비하고 있다라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와줘야지 주가가 올라가죠. 뻥이라도 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은 뭐, 하기 전부터 나발나발 되면서, 네, 그냥 시동을 잔뜩 걸었더만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딱 때려버리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해놓고 나서 기대감을 빡 충족시켜주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대요. 이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네, 아무튼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주가 올라가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 증시가 너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뭔가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여기다가 이스라엘 전쟁, 나 진짜 이거. 자, 엔비디아는 3.37% 급등했습니다. 자,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오른 거죠. 아니죠. 그저께도 오르고 어제도 오른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약간, 네, 주춤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젠슨왕이 뭐라고 했느냐? 블랙엘 수요가 미쳤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블랙엘 수요가 미쳤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다. 가격도 미쳤다. 네, 비싸도 산다는데요. 네,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을 모든 기업들이 이거를 먼저 사전에 갖고 싶어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4분기 중에 정식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에 들어가는 네, HBM3E 네, 12단짜리를 양산하고 있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긴 하지만 이 초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이닉스 거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으로 살려고 그러지 옛날 걸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HBM4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네, 흐름들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네, 마이크론, 뭐 TSMC, AMD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0.58% 하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좀 됐는데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의 낙폭은 대체적으로 다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지난 수요일날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일단 두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수 관련한 부분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경계심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랑은 별로 원래 삼성전자가 관련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뭐 1%라도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10월 8일 날,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8일 날 발표되는 건 잠정 실적입니다. 10월 말일 날 발표되는 것은 이제 확정 실적이고요. 잠정 실적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대신에 테슬라는 좋지 않아요.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3분기 인도량 이 부분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전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급락했었는데 이번에 또 빠진 거예요. 로보택시를 지금 10월 10일 날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정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 차량 리콜도 있네요. 리콜로 3% 이상 급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네, 전 거래일보다 3% 정도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형태가 진행되는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부가 떠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거죠. 네,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 리콜. 후방 카메라 이상으로 이런 거는 근데 큰 문제 없죠.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후방 카메라는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콜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차량 인도량이 뭐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슬라, 니콜라는 급락세가 굉장히 컸네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비안하고 루시는 조금 상승했다 되어 있으니까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만 주가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니콜라도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니콜라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20% 폭등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테슬라만 떨어진 거네요. 네, 테슬라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네요. 그죠? 그냥 테슬라만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중동 지역들,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네, 엔비디아 쪽 이야기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성장주라며, 비컷에도 오르지 않은 네카오. 비컷은 경계 부양인데, 그게 하면 바로 올라간다고 되지는 않죠.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점을 그래도 다들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좋은 소식 나면 바로 올라갈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올라가는 척,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저점 잡는 척 다시 그냥 횡보가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관심에서 사라질 때쯤 됐을 때 움직이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게 움직이거든요. 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떨어질 만한 위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이에서 반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만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천천히 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이 자리를 완전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도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공급돼야 됩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다 자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런지는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WGBI는 뭔가요? 네, 이런 거 자꾸 하려고 그래. MSCG 이런 거 왜 자꾸 하려고 그럴까? 네, 지금 시장 접근성 2단계, 다른 건 다 됐네요. 근데 이 채권, 국제지수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요. 뭔가 자꾸 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고 환율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요쪽에 일단은 어디에 가입이 되고 하는 거는 귀찮기는 한데 이렇게 뭐가 돼요? 자금의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요거 되면은 자금 유입이 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MSCI가 아니고 MSCI라든지 이런 국채지수, WGBI 이런 거, 이런 쪽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접근성,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신용 등급,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규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MSCI 같은 경우도 편입될 때 공매도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이 투자를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장 교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뭐가 되든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거지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편입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놈들 조금 이제 그거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모건스탠리 왜 얘기가 없어? 우리나라는 왜 한다고 그러고 나면 얘기가 없어? 그냥 쏙 들어가 버리죠. 그때만 막 그냥 불같이 올랐다가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 자,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운명의 날 공개 매수 종료된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겠다. 고려아연이 지난 수요일날 조금 올랐던가요?
방어를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네,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예,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그냥 매도 적당히들 보시면, 매도는 이미 시기가 지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적당히, 지금 이건 되게 적당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서 뭔가 대단한 걸 건들려고 하시다가는 변동성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요. 네. 자, 지금은 이제 뭐 금투세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네,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네,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만기일 금리까지 해가지고요, 다음 주 주말까지 꽉 채워서 약간 우리한테는 우호적인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거는 중동 지역, 네, 중동 지역 문제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중동 지역만 어떻게 잘 봉합이 된다면 네, 시장 반등 쪽에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증시가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올리기 위한 뭔가 부양책이,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네, 금통이 열리기 전에, 금통이 때 뭐라고 씨불대지 말고, 네, 금통이 전에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움직임이 나타나, 뭐 하긴 뭐 그거는 네, 언론들이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바람인 거죠. 개인적인 바람인 거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경제지표, 오늘 실업률, 네, 발표가 되죠. 뭐, 실업률 4.2% 그대로 나오면 나쁘지 않고요. 다음 주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 시점에서 반등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일단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상승을 통한, 그런 주가 반등을 노리다가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오늘이 적당한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에는 미리 선반영 시키는 모습들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삼성전자 실적이 정말로 그렇게 나쁠 것인지, 정말로 그렇게 나쁜지 알아보는 시기가 될 테니까 어떻게 나올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먼저 살펴보세요. 오늘, 그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실적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들이 미리 알잖아요. 미리 알고 있는 거라서 이 10월 8일날 장 개장하기 전에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살펴보세요. 기관들이 사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는지, 그 여부 보이면 바로 따라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 형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